정 대표가 취임 나흘 차였던 어제 국회 각 정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상견례를 했는데 국회의장도 만나고 법 여권의 사당 지도부는 다 만났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패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다 반성하지 않고 또 윤호개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관련해 신문 보시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랍니다. 제1야당을 패싱한 정청래 대표의 행보. 중앙일보는 제1야당도 패싱. 정청래의 내 편 정치. 내 편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다른 야당, 4개 야당은 다 만났는데 국민의힘 107석의 제1야당은 패싱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청래,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단 얘기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협치 악수 드는 여당 대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만나주지 않을 때 협치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 네. 국민의힘 대표격인 송원석 비대위원장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저희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은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네.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나 만나달라고 비판했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국민의힘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아니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 그렇게 패스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하기엔 조금 멋쩍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소인배 같은 행동 말고 대인배처럼 하라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비난 해온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축하난도 보내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화 상대가 아닌 그런 것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내란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예방하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정청래 대표 머리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소인배 아니야. 대인배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국민의힘 반응. 윤주진 의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적절한 평가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을 결정하는 거는 여당 대표가 아닙니다. 네. 헌정 질서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지금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십시오. 네. 그게 사실은 더 깔끔하죠.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 인간이어야 악수한다, 사람이 악수한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짐승입니까? 저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41%의 유권자는 그럼 뭡니까?
사람이 아닌 정당을 지금 뽑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 정말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요, 다분히 본인의 대권 행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더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완전히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가 결국은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어디에 부담이 되느냐? 바로 이재명 정부일 겁니다. 반쪽짜리 정부 만드는 정청래 대표 행보를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좀 자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애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상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국민의힘을 그냥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아예 협치 안 해요. 아예 우리는 뭐 얘기 안 해요. 국민의힘 무시하고요. 앞으로 그냥 해산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들려요. 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뭐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 쟤네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난 너네들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는 모욕적인 다른 측면이거든요. 정치가 아닌 인간적인 모욕. 네.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인권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정청래 대표님, 민주당 의원님들, 저러면 저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그럼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지금 되묻고 싶고요. 네. 저럴수록 사실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속으로 좀 안심이 됐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수록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저도 이렇게 좀 분노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계속 생기는데 관심 안 가지려고 하다가도 네. 그러면 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저렇게 하시라고 저는 권유해요.